안녕하세요.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교육의 주제는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정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과 회사에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 판매 절차, 민원 사례, 상담 화법 및 응대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ELS 사태를 아시나요? 홍콩 H지수 ELS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대형 중국 기업의 주가지수와 연계된 상품입니다. 가입 3년 후 만기 시점 때 홍콩 H지수가 가입 당시의 주가 70%를 넘으면 원금과 주가 상승분만큼의 이자를 받지만 70% 밑으로 떨어지면 하락한 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입니다. 2023년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시위 사태까지 겹치면서 H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예상 밖의 큰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홍콩 H지수 ELS 판매 시 불안전 판매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A은행은 ELS 실적에 해당하는 신탁 수수료 목표를 56.9% 상향하였으며 B은행은 지점 직원의 실적 데이터를 회사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 과도한 실적 경쟁을 유도하였습니다. 투자자 성향 분석 시 투자자가 노후 자금 마련이나 단기 운영 목적 등을 선택해도 투자 성향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한 은행 판매 직원은 87세 고령 투자자의 홍콩 H지수 ELS 상품 가입을 위해 예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체크하면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투자 성향을 상향했다고 안내하였고, 또 다른 직원은 고령 투자자가 들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이해했다고 답할 것을 반복 요청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ELS 전체 가입자 중 60대 이상이 40% 이상이었으며 그중 70세 이상은 17,067명으로 노후 대비 목적으로 수십 %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고령자에게 권유하였다는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2024년 7월 기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36년에는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고령자 대상 보험 상품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전 판매나 민원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회사는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까요?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령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생명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는 금융회사들이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생명보험협회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상담 및 판매 시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쉬운 용어와 느린 속도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담 결과 고령 금융소비자의 사리분별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매를 자제해야 합니다. 불이익사항 우선 안내, 상품 판매 시 원금 손실 가능성, 손실 가능 범위, 중도 해지 시의 불이익,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보장이 제한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 등의 불이익사항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자 권리제도 적극 안내. 회사는 상품 가입 시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청약 철회, 품질 보증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필요시 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때 고령 금융소비자가 TM 상품을 가입하였다면 청약 철회 기간은 최대 45일로 확대 적용됩니다. 상품 판매 적정성 제고. 회사는 보험 상품 판매 시 고령 금융소비자의 구매 목적 등을 서면 등으로 확인하여 보관합니다. 또한 고령 금융소비자의 계약 내용 및 금융상품 내용에 대한 이해 정확성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 보호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령층 지정인 계약사실 알림 서비스 운영. 보험회사는 고령인 지정인 계약사실 알림 서비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고령인 지정인 계약사실 알림 서비스란
고령 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계약 사실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회사는 판매 중인 모든 상품에 대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중 월납 보험료 5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시납 계약, 모든 달러 상품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정 대리 청구제도 활용 안내. 지정 대리 청구제도란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지정한 대리 청구인을 통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회사는 상품 판매 시 고령 금융 소비자가 지정 대리 청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고령 금융 소비자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협회의 고령 금융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 금융 소비자에 대해 강화된 금융상품 권유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전트가 고령 금융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고령 금융 소비자 체크리스트 팝업을 확인한 후에 설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고령 금융 소비자는 보험 계약 체결 시 고령 금융 소비자를 위한 권익보호 설명 확인서를 통해 고령 금융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 청약 철회나 품질 보증 등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예금자 보호 여부에 관한 사항을 설명받고 계약을 체결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금융당국과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민원 사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간편 심사보험의 인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간편보험 가입 건수는 604만 건으로 2022년 대비 47.1% 증가하였습니다. 간편보험은 장기 보장성 보험이 주요 상품입니다. 일반 보험에 비해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건강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주로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력자 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고지 항목이 축소된 대신 보험료는 일반 보험보다 비싸며 일반 보험보다 보장 내용이 적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 보험사들이 간편 보험 상품을 홍보 판매 시 간편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두세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A씨는 5년 이내에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암 진단을 받은 시점이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 입원은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해당 청약서는 5년 이내에 암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고지하도록 하고 있어 A씨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1년 전에 대장 용종 제거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내시경으로 인한 수술도 고지 대상인 것을 모르고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지 의무 관련 내용을 가입자가 숙지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관련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보험 판매 시에는 주요 가입자가 고령층, 유병력자 등 금융 취약계층임을 고려하여 고지 의무를 충분히 강조하고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AI, 모바일 등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라 세대 간 디지털 정보 격차가 커지며 고령 금융 소비자의 불편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비대면 영업 확대와 더불어 고령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회사 어플에서 간편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 모드가 일반 모드와 큰 차이가 없거나 고령자 모드가 이지 모드 혹은 간편 모드로 표기되어 있어 고령자 모드인지 모를 수 있고 앱 하단에 고령자 모드 전환 기능이 위치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크지 않은 사이즈라 글씨의 크기나 화면 구성을 변경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금융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뱅킹을 시도했다가 다시 영업점으로 가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사례가 많아 실질적인 고령 금융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고령 금융 소비자 응대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고령금융 소비자, 그리고 계속 답답하다고만 느끼는 직원. 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인내심 갖기. 고령금융 소비자는 신체적, 정신적 활동 저하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응대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응대하여야 합니다. 청력 등 노화 현상으로 인해 고령금융 소비자 본인이 잘 들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상대방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톤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둘째, 천천히 말하기. 고령금융 소비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천천히 말해야 합니다. 잘못 알아들으셨다면 한 번 더 안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령금융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너무 아이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쉬운 언어와 비유 사용. 고령금융 소비자는 금융용어나 IT 용어 등 어려운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쉬운 용어와 간결한 설명, 구체적인 예시나 비유 등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 시각자료 활용엔 시연하기. 시각적 자료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빠른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에게는 명확한 행동이나 리드하는 화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종이에 써서 설명하거나 함께 모바일 화면을 보면서 응대하는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고령금융 소비자는 일반 소비자와 다르게 응대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자세와 공감,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는다면 고령금융 소비자의 불만을 자연스럽게 해결하면서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2024년 하반기 금융소비자 보호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